여러분 요즘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AI가 자동으로 당신의 돈을 관리해 줍니다. 이런 멘트들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전문가 수준의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근데 좋기도 하지만 또 뭔가 섬뜩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저는 17년간 이제 증권사 보험사에서 수천 명의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돈과 관련된 불안감, 욕심, 그리고 뭐 인생에 담긴 이야기를 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도대체 AI 자산 관리가 정말 대단한 건지, 그리고 AI가 절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어떤 은행에 들어가 보면 보통 AI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H은행, AIOS가 대표적인데, 그리고 또 W은행의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를 하느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저축 행동도 분석을 하죠. 세 번째로는 당신의 금융 정보를 통합하고요. 네 번째로는 자동으로 대출금을 인하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전달해 주고요. 쉽게 말해서 당신이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도 알아서 여러분의 돈을 막 불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신용등급은 몇 점,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카드를 어디서 자주 긁는지 이런 걸 모두 분석해서 당신은 이 펀드가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도 하고, 대출 금리를 깎아줄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되게 멋지죠. 저는 멋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4년에 48%였던 통계가 2025년 84%로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났느냐? 국제금융협회와 EY 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던 84%가 뭐냐? 생성형 AI를 실무에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작년엔 48%였는데 1년 만에 36%가 증가해서 84%가 된 거죠. 엄청난 거죠. 1년 만에 이 정도 거의 2배 이상이 나왔으니까요. 이건 뭔가 선택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느낌적인 느낌? 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경쟁 뒤진다. 이런 생각 드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정기 구독 전 세계 1위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금융산업이 지금 에이전트형 3세대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차이 있냐? 1세대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챗봇, 여러분 알고 계시죠? 2세대 당신에게 좋은 상품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 그리고 3세대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 결정을 내린다 라고 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쉽게 말해서 AI가 더 이상의 보조도구가 아니라 주인공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PB는 뭐 하는 거야? 저 같은 너는 뭐 하니? AI가 다 해주면 나는 사람을 뭐하러 만나? 은행에 가서 PB들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 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17년 동안 이제 본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2020년대 우리 한참 코로나 때였죠. 그때 코로나 쇼크라고 불렀는데 당시 증시가요 하루에 7% 이상 막 떨어진 날이 있습니다. 7%면 어마어마하죠. AI는 뭐를 했나요?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높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조정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쵸? 근데 그때 고객들이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이제 30대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셔가지고, 피비님, 제 애들 학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팔면 손실이 너무 커요.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되게 진짜 다급하기도 했고, 또 공포감도 있었고, 무력감에, 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느껴지는데, AI는 그런 거 없죠. 이게 저는 그분하고 거의 한 2시간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지금 평생 보는 관점에서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은 30년의 인생에 더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결과 그분은 이제 그 포지션을 지키셨죠. 5년 뒤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40%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뭐였냐?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40대 자영업자분이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상담을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 테크놀로지를 봤을 때는 주식을 좀 줄여야 될 시기였어요. 근데 그는 이제 저는 먼저 물었죠. 사업 자금이 언제쯤 필요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년 3월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버티실 수 있나요? 지금 되게 다급해 보이시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심리적인 압박이 이제 심해서 이제 직관이 흔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의 이제 추천을 무시했죠. 물론 이제 그런 거 주니까요. 근데 이제 대신 현금을 먼저 안정화하고 투자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 좀 더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했죠. 근데 AI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답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고객의 표정이라든가 목소리, 뭐 주저함, 뭐 숨겨진 불안감 이런 것들이 숫자로는 변환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이걸 정성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상속과 가족 갈등 이런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한 고객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산을 이제 자녀 3명이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형이 막 빼돌렸다고 이제 막내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AI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산을 공평하게 등분합니다. 유류분. 끝! 이게 되겠죠. 근데 저는 각각 3분을 다 만나 뵀어요. 그 얘기를 들었죠. 그 가정에서 알게 된 건 형이 어머님 병원비를 몰래 빼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감정과 도덕성 속에서 이제 그걸 숨긴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형을 다시 만나서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가장 신경 쓰였던 건 형제가 싸우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그때 이제 변호사님도 계셨었으니까. 그리고 형이 빼낸 의료비를 다시 풀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게 어떠시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은 상속분보다 이제 어찌 보면은 소중한 걸 지켰죠. 형제들끼리 정말 그 싸우지 않고 이제 얼굴 안 보는 상은 안 봤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AI는 할 수가 없죠.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AI가 필요 없다, 부정적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커요. 그러니까 AI가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거든요. 예를 들면 24시간 모니터링. 저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잠 안 자도 되죠. 그리고 감정 없는 리밸런싱. 이게 이제 우리가 손질한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흔들려. PB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계산하니까 인간이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비용의 절감. 사람을 쓰면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이브할 수 있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반대에 대한 부분은 뭐냐? 인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숫자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벌어서 늙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산 관리의 결정은 단순히 수익률만 얘기할 수는 없죠. 당신의 가족이 있고, 당신의 꿈이 있고, 당신의 불안감이 있고, 당신의 흐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을 AI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한다고 한다면 전 진짜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 같긴 한데, 최고의 자산 관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2026년 AI 자산관리 시대에 정말 좋은 PB가 하는 역할은 AI가 할 수 없는 우리 여러분의 당신의 상황을 이해와 진심 어린 공감으로 어떻게 풀어내 볼까라는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제 당신이 올바른 재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되 그 과정에서 우리 뭐 고객, 클라이언트 또는 이제 보시는 여러분이죠. 감정과 인생을 존중해주는 사람. 이게 앞으로 보는 PB상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PB가 필요하실까요? 혹은 AI와 인간이 만나는 진짜 자산관리가 어떤 것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AI PB는 어떨까? 또 사람 PB는 어떨까라는 걸로 뭐 비교까지는 아니어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열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